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입니다.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B 10번 문항의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은 급수니까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에 대한 수열, 즉 부분합 SNX에 대한 평등수렴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전 단원인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사용했던, 살펴봤던 개념들이 그대로 사용되겠죠. 그렇다면 함수열 급수의 점별수렴, Point-Wise Convergence, 점마다 수렴, 점별수렴이란 이 부분 합에 대한 수열이 점별수렴하는 거겠죠. 자,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의 함수열의 점별수렴 그대로 사용됐죠. 함수열 급수의 점별수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함수열 급수의 고른수렴, 균등수렴, 평등수렴 또한 이 함수열 급수의 부분합인 부분수열에 대한 고른수렴, 평등수렴, 균등수렴 데피니션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큰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이라는 유니폼을 선택했을 때 이 유니폼인 캐피털 N 이항에 대한 부분합에 대한 수열과 극한함수에 대한 차이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 함수열의 평등수렴, 고른수렴, 평등수렴, 즉 함수열 급수의 고른수렴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될 것은 함수열 급수의 부분합에 대한 수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 단원에서 살펴봤던 급수의 수렴 발산 단원에서 급수의 일반항의 절대값을 취한 급수의 수렴, 즉 converge absolutely, 절대 수렴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비교 판정법에 의해 명백히 수렴하겠죠. 자,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유용한 결과들이 함수열이 극한함수에 평등수렴하면은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 적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이 극한함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더라.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왜냐? 함수열 급수의 수렴은 부분합의 수열에 대한 수렴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열 급수의
일반항이, 함수열 급수의 일반항이 연속이면, 이 함수열 급수가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한다면, 평등수렴한다면, 고른수렴한다면, 극한함수 또한 연속이겠다.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적분 가능성도 마찬가지겠죠. 함수의 급수의 일반항이 적분 가능하면, 그리고 급수가 극한함수에 고른수렴하면 그 극한함수는 적분 가능하겠다. 그리고 함수열에서는 함수열의 피적분함수로 하는 적분에 대한 극한값이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과 같았었잖아요. 즉 리미트와 인테그랄이 교환 가능했습니다. 자, 이거는 급수니까 이 함수열 급수가 균등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와 인테그랄이 교환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항별 적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도함수열에 대한 미분 가능성이겠죠. 함수열 급수의 일반항이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고른수렴하면 함수열 급수가 극한함수에 고른수렴하겠다. 물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이 함수열 급수가 전별수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열에서 마찬가지로 도함수열에 대한 극한이 극한함수에 대한 도함수와 같았었죠. 마찬가지로 함수열 급수에 대한 도함수가 도함수에 대한 급수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별 미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함수열에서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에 대한 수열의 수렴 발산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 적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급수에서도 연속성, 적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그래서 함수열에서는 고른수렴 판정하기 위해서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신속한 방법이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디파인되어 있다면 극한함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함수열과 극한함수의 차이에 대한 상극한으로도 함수열의 고른수렴성을 판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함수열 급수에 대해서도 고른수렴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부분합에 대한 수열에 판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급수의 일반항의 절대값을 취한 급수의 수렴을 절대수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개념이 여기서 사용될 거예요. 자, 뭐냐? 함수열. 이 함수열 일반항은 급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열에 대한 절대값이 mk에 의해서 유괴될 거예요. 이 mk에서 유괴되고 mk를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비교판정법에서 fk의 절대값을 취한 급수 또한 수렴하겠죠. 즉 절대 수렴할 겁니다. 절대 수렴하니까 명백히 고른 수렴하겠죠. 그래서 함수열에 대한 mk에서 유괴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바이어스 m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열에서는 고른수렴을 판정하는 유용한 방법이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또는 상극한에 의한 고른수렴 판정법이 있다면 함수열 급수에서는 바이어스 M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 방금 살펴봤던 개념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2003학년도 12번 세트형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함수한 급수. 함수한 급수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함수한 급수의 일반항을 보니까, 코사인 유개인 함수예요. 유개입니다. 명백히 2n분의 1보다 작죠? 그리고 2n분의 1 기하급수입니다. 그럼 바이스라스 M 테스트에서 캐피털 M에 해당되는 것을 2n분의 1로 선택하면은 이 주어진 급수는 명백히 균등수렴하겠죠. 그걸 묻는 문제일 겁니다. 볼까요? 첫 번째 문제가 이 급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평등수렴함을 보이는 겁니다. 바이스라스 M 테스트 바로 적용되죠. 두 번째는 균등수렴하는 그 극한함수 fx에 대해서 그 fx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판별하고 적분을 실제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 균등수렴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은 바로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항별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함수의 급수의 일반항이 적분은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죠. 명백히 코사인 유개인 함수,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적분 가능하죠. 자, 이 스케치한 내용을 서술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함수한 급수가 균등수렴함을 보이는 겁니다. 바이스라스 M 테스트에 의한 캐피털 M을 뭐로 선택하면 되나요? 2n분의 1이라는 기하급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명백하죠? 자, 두 번째는 적분 가능성과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균등수렴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바로 항별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적분 가능성만. 그래서 함수의 급수의 일반항을 fnx라고 뒀습니다. 명백히 유개인 함수고 연속인 함수니까 적분 가능하죠. 적분 가능함을 좀 더 언급하기 위해서 유개인 함수. 더함수가 명백히 유개죠. 더함수가 유개이니까 균등연속이죠. 균등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그리고 함수의 급수가 균등수렴하기 때문에 항별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급수를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함수열에 대한 적정분 값이 0으로 계산되니까 급수는 0이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2009학년도 27번 문항의 합답형 문항입니다. 함수열 fn과 함수열 gn이 다음과 같이 급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열의 도메인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함수열 gn의 도메인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되죠. 함수열 급수인 fn은 바로 바이스라스 M 테스트를 적용시킬 수 있죠. 캐피털 M을 뭐로 선택하면 됩니까? K세제곱분의 1로 선택하면 됩니다. 분수기 때문에 분모가 작을수록 크잖아요. fnx 함수열 급수는 명백히 균등수렴합니다. 바이스라스 M 테스트에 의해서. 자, 그런데 함수열 gnx는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바이스라스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 없죠.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x분의 1이 딱 붙어 있잖아요. 물론 k제곱분의 1은 p급수에 의해서 수렴하죠. 함수열 급수 gnx는 전별 수렴하는 건 명백해요. 자, 구체적으로 뭘 묻는지 합답형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력은 바로 되죠. 바이스라스 M 테스트에 의해서 함수열 fnx는 균등수렴합니다. 그리고 명백히 함수열 급수 fn에 대한 일반항이 연속이죠. 따라서 극한함수 또한 연속이 되겠습니다.
기억리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이 바로 뭐냐면은 함수열 급수 GN이 균등수렴하냐? 바이스라스 판정법 적용 못 시켜요. 바이스라스 판정법을 적용 못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분합에 대한 수열. 즉,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쓰든지 삼각한을 이용한 고른수렴 판정법. 왜?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리을은 이 극한함수가 연속이냐? 그러면 함수열 GN에 대한 극한함수를 계산하면서 디귿의 균등수렴성을 판정함과 동시에 리을이 확인이 되겠죠. 기억과 니은은 바이스라스 판정법에서 균등수렴하니까 균등연속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전별 극한함수는 바로 계산이 되죠. 확인이 되죠. 왜? 이 P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앞에 x분의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이스라스 판정법은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왜?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요. 참고로 이 급수는 P급수 수렴함을 알고 또 어디에 수렴한다는 것도 아나요. 바로 바젤 프로블럼이죠. 오일러가 해결한 (6분의 8조) 참고입니다. 수렴한다는 거 아닐까? 자, 그러면 전별 수렴함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균등수렴이잖아요. 균등수렴하느냐? 즉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함수열 급수의 부분합의 수열인 GN에 대해서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함수열, 부분합에 대한 수열이죠. 극한함수. 삼각한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그마 K제곱분의 1은 명백히 1보다 크죠. 따라서 이거는, 이 삼각한은 이거 이상일 겁니다. 왜? 시그마 K제곱이 1 이상이니까. 그 말은 비교 판정법에 의해 이 값이 0에 수렴하지 않죠. 즉 그 말은 부분합의 수열 GNX와 극한함수 X분의 X에 대한 삼각한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게 판정이 되죠. 따라서 함수열 GNX는 급수는 균등수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극한함수는 X분의 X로 계산되죠.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극한함수는 연속입니다. 따라서 참인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까? 자, 2010학년도 33번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도 합답형 문항인데 두 개의 함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fnx는 함수열이고 gnx는 급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gnx 급수를 보면은 2의 마이너스 kx니까 이것 또한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니까 바이스라스 m 테스트에서 m을 뭐로 선택할 수 있나요? n을 뭐로 선택할 수 있나요? mk로 선택할까요? k로 되어 있으니까 k 세제곱분의 1로 선택할 수 있죠. p급수입니다. 명백히 수렴합니다. 함수열 gnx는 균등수렴한다는 거 바로 확인. 자, 함수열 fnx입니다.
n 이하일 때 n제곱분의 x고 n보다 클 때 0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함수가 define 되어 있기 때문에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보다는 삼극한에 대한 수렴성으로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n 이하일 때 n제곱분의 x니까 수프리멈을 뭐로 계산할 수 있나요? n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네요. 삼극한이 어떻게 되나요? 0에 수렴하네요. 함수율 또한 함수율 fnx 또한 균등수렴한다는 거. 자, 합답형입니다. 합답형 문항. 자, 기억. 함수율 fn과 함수율 gp는 모두 균등수렴한다. 바로 되죠? 함수율 fnx에 대해서는 삼극한으로 고른수렴성을, 함수율 gn에 대해서는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으로 균등수렴성을. 자, 얘는 함수율 fn의 극한함수. 자, 그러면 함수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n 이하일 때 n제곱분의 x, n보다 클 때 0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열을 피적분함수로 하는 특이적분이에요. 특이적분에서는 함수열이 균등수렴한다고 해서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교환할 수 없었죠. 성립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특이적분을 직접 계산해야 되겠죠. n 이하일 때만 계산해 보면 됩니다. 니은 그러면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gn의 극한함수 g라고 둬놨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함수열 gnx는 균등수렴했어요. 그리고 gn이 전별수렴합니다. 뭘 판정하는 문제냐면은 도함수열이 미분 가능한 함수로 전별수렴하느냐. 전별수렴을 떠나서 함수열 gnx는 명백히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하면은 f의 kx로 둘까요? k세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kx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k세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kx의 마이너스 k. 한 번 더 뭘 쓸 수 있나요? 분모의 k제곱이 되죠?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 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열의 급수 또한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균등수렴하죠. 전별수렴할 뿐만 아니라 균등수렴까지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이것은 명백히 참이죠. 자, 니은만 계산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적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기억은 함수열 fn의 x에 대해서 삼극한, 함수열 gn에 대해서는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 둘 다 균등수렴하더라. 자, 니은은 함수열 fnx 균등수렴하는 함수열 fnx를 피적분함수로 하는 특이적분. 자, 특이적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 발산하네요. 발산합니다. 그리고 극한함수에 대한 특이적분 0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특이적분에서는 함수열이 균등수렴하더라도 함수열에 대한 적분에 대한 극한이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과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이전 문제에서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확인했었죠. 자, 이것은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전별수렴하느냐, 전별수렴뿐만 아니라 균등수렴한다는 거죠. 바로 확인이 됩니다.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그죠?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자, 2011학년도 27번 문항입니다. 자, 실수열 RK가 0과 1 사이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함수열 fnx가 6에 닫힌 구간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rn 이하일 때는 0이고 rn보다 클 때는 2n분의 1입니다. rn보다 클 때 2n분의 1이에요.
그럼 명백히 이 함수열 fnx 또한 전별 수렴함이 바로 확인되죠. rn보다 작을 때는 0, rn보다 클 때는 2n분의 1입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 함수열에 대한 극한함수는 0이죠. 2n분의 1. 공비가 1보다 작은, 커먼 레이시오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입니다. 이 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 건 명백하죠. 그 극한함수를 fx라고 둬놨습니다.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기억. 이 함수열 급수가 6의 닫힌 구간에서 균등수렴하느냐? 바로 판단되죠. 바이서러스 판정법. 자, 니은은 극한함수가 6의 닫힌 구간에서 실수열 RK를 제외한 곳에서 연속이냐? 명백히 함수열 fnx가 Rn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인 점을 제외한 곳에서 함수열 fnx가 연속입니다. 불연속인 점을 제외한 점에서 함수열 fnx가 연속인데 전별 극한함수 f에 균등수렴합니다. 그럼 f 또한 명백히 뭡니까? 불연속인 점을 제외한 점에서 연속이 되겠죠. 니은 참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극한함수 fx에 대한 적분이네요. 극한함수 fx에 대한 적분. 함수열 급수가 균등수렴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한글 적분을 하면 되죠. 그 값이 f1과 같느냐? 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디귿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리는 명백히 바로 확인되죠? 자, 디귿만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극한함수 f의 1에서의 함수값 x가 1인 경우입니다. 바로 등비급수죠? 값이 1로 바로 계산됩니다. 자, 그리고 극한함수에 대한 적분. 균등수렴하니까 바로 항별적분 이용하면 되죠? 항별적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적분. 불연속인 점 Rn에서. 그럼 이거는 명백히 0이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Rn은 0과 1 사이의 실수입니다. 1이 아니죠? 따라서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전공비 4번 문항입니다. 6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열 fnx가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와 코사인 6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열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6의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로 평등수렴함을 보이는 거예요. 자, 함수열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함수열이 전별수렴하고 이 함수열이 미분 가능하고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도함수열이 균등수렴하면 함수열은 미분 가능한 함수로 균등수렴하더라. 자, 그게 이제 급수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급수로. 그렇다면 뭘 보면 되겠어요? 밑에 정리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밑에 정리가 함수열 내편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이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일반항으로 하는 이 급수가 전별수렴. 그게 가번 조건. 그리고 도함수열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균등수렴하면, 평등수렴하면, 고른수렴하면 fn에 대한 이 함수열 급수가 고른수렴한다는 겁니다. 그럼 명백히 함수열 fnx 미분 가능하고 이 함수열 fnx에 대한
급수가 전별 수렴하는 거.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코사인 유괴함수. 바로 확인되나요? 유괴인 함수,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확인되겠죠. 그리고 도함수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 또한 평값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평값 정리를 2번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열에 대한 평값 정리. 자, 그러면 함수열 fnx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죠. 왜? 0에서의 함수열에 대한 함수값 0. 함수열에 대한 도함수열.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함수열에 대한 도메인이 6에 닫힌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열에 대한 수프리멈이 계산이 되죠. 수프리멈이 계산이 됩니다. 이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6에 닫힌 구간에 있는 임의의 실수. 자, 상수 6에 따라서 수프리멈이 계산이 되나요? 그래서 그 수프리멈을 캐피털 M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n제곱 P급수죠. 1 이상입니다. 1보다 큽니다. 1 이하일 때는 발산하고 1보다 클 때 수렴하죠. P급수. 따라서 함수열 fnx는 전별 수렴하죠. 절대값 취한계. 그럼 비교판정법에서 명백히 fnx에 대한 함수열 급수는 전별 수렴하겠습니까? 이제 보여야 될 것은 함수열에 대한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 그러면 방금 함수열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니까 x가 붙어 있었잖아요. x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x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도함수열에 대해서는 이 x가 사라지겠죠. 그럼 바로 바이에스트라스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도함수열에 대해서는. 자, x가 사라져 버리죠. 6에 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입니다. 따라서 수프리멈이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계산됩니까? n'으로 두 버리면 명백히 6에니까. 따라서 바이에스트라스 판정법이 적용되죠. n제곱분의 1 P급수니까. n'은 상수잖아요. n'을 넘을 수 없잖아요. 왜? 사인 6에 2의 n제곱분의 x 6에. 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입니다. 따라서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균등수렴하죠. 바이에스트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따라서 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전별수렴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열에 대한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균등수렴하기 때문에 함수열에 대한 급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균등수렴하겠죠.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 살펴봤던 문제와 유사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함수열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에 대한 수열, 어차피 함수열이 되잖아요. (2018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입니다. 자, 함수한 급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항이 탄젠트 역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급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별 수렴함을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보이라는 것은 이 함수일 급수의 일반항에 대한 맥시멈을 찾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전별 수렴하는 극한함수를 fx라고 뒀습니다. 이번에는 뭐 판단하라 나오겠어요? 그런데 균등 수렴이 아니라 균등 연속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역함수에 대한 도메인 실수 전체 집합, 코도메인 이렇게 레인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열 급수의 일반항을 fnx로 두면은 명백히 전별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이는 문제이니까. 그리고 미분 가능하죠. 그럼 방금 이전에 했던 문제.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균등수렴. 바이사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그걸 보이면 이 급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급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로 균등수렴하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균등수렴합니다. f'(x) 균등수렴해요. 이 극한함수가. 도함수가 유개인 함수는 균등연속입니다. 바로 보여지나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리뷰가 되면은 이렇게 한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와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 스케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함수열 급수가 전별 수렴. 그래서 함수열 급수의 일반항을 fnx라고 놔놨습니다. 만약에 전별 수렴함을 극한함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별 수렴함을 보여야 되니까 함수열 fnx의 맥시멈을 찾아야 되죠. 맥시멈은 어떻게 찾나요? 바로 first derivative test. 일개도함수 판정.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계수가 0의 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함수의 fnx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겁니다. c는 0과 x 사이에 실수죠. 명백히 탄젠트 인버스 0은 0. 탄젠트 역함수에 대한 도함수. 특히 미적분학에서 탄젠트 역함수의 도함수는 뭐 빈번하게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뭐가 쓰여지겠습니까? 비교 판정법 사용되겠죠? 자, fnx에 대한 수프리멈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분의 p급수죠? 수렴하잖아요. p급수. 따라서 fnx에 대한 절대값을 일반항으로 한 급수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전별 수렴하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열 fnx에 대한 도함수열. 그럼 도함수열에 대해서는 뭘 적용시킬 수 있겠다? 바이스라스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x가 지금 살아있는데 도함수열에 대해서는 저 x가 사라지겠죠. 자, 도함수열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수프리멈. x 사라졌죠? 바이스라스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균등수렴하구나. 그렇다면 함수열에 대한 급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균등수렴하겠다. 그 미분 가능한 함수를 fx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균등수렴하기 때문에 유계잖아요.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 이 도함수가 유계입니다. 도함수가 유계인 함수는 균등연속이죠. 균등연속 단원에서. 그럼 그거 쓰는 건 뭐 서술하는 거는 간단하죠. 자, 연습 삼아서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도함수가 유계면 연속성을 어떻게 보이는지. 자, 그래서 도함수가 유계인 수프리멈을 캐피털 M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의를 쓰면 되죠. 그래서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있는 구간에 있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실수보다 작다는 거. 평균값 정의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까? 따라서 델타라는 유니폼 내에 있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한 함수값의 차. 그런데 도함수가 유계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도함수가 유계인 함수는 균등 연속 함수라는 거. 이미 균등 연속 단원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비교적 적응이네요. 2022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입니다. 자, 함수의 fnx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분자는 사인과 코사인 유계인 함수, 분모는 사인 유계인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열입니다.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복잡하죠. 명백히 연속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러면 이 함수열에 대한 비적분 함수가 정의가 되나요? 자, 그걸 an이라고 둬놨습니다. 이 함수열에 대한 적분값을. 적분은 바로 되나요? 로그 함수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인가요? 그럼 an 바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an을 일반항으로 하는 이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an 계산되니까 이거 바로 계산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유계 닫힌 구간에서 균등 수렴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예요. 그럼 함수열 급수니까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함수열 평등 수렴 단원에서 언급했었는데 2017학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문제가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쓰거나 상극한을 이용해서 균등 수렴성을 판정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2017학년도 이후에는 고른수렴성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추세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함수열 급수에 대해서도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2017학년도 이전까지는. 이후부터는 앞에서 확인했었죠.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함수열 급수에 대해서는 부분합에 대한 수열,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혹은 상극한을 이용해서 고른수렴성을 판정하더라. 자, 그러면 이 함수열에 대한 이 급수가 바이어스트라스 판정법이 적용될지. 그럼 바로 이게 스케치 되나요? 사인, 코사인 유계이니까.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니까. 그러면 바로 스케치 해볼까요, 이게? 사인, x. 이 구간에서 하는 거니까 절대값 취하는 거 의미 없죠? 양수니까. n. 8은 생략할게요. 사인 x에 2n 빼기 1에 코사인 x. 날라가네요. 그죠? 그럼 분모에 사인만 남죠? 코탄젠트 x로 되네요.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를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
수렴하지 않죠. 바이오스타러스 판정법이 적용되지 않네요. 바이오스타러스 판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분합에 대한 수열로 고른수렴성을 판정해야 되겠다. 2022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N 계산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AN 계산해야 됩니다. 자, 적분 계산하는 거죠. 로그 함수로 부정적분이 계산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n분의 4 곱하기 ln2로 나타납니다. 이 AN을 일반항으로 곱수인데 분모에 뭐가 있었냐면은 n 플러스 2가 있네요. 그죠? 근데 AN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는 조화급수라서 명백히 발산하는데 n 플러스 2가 곱해져 있어요. n 플러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분모가 곱으로 나타났네요. partial fraction. 부분무수로 계산하면 되죠. 부분무수로 계산하니까 뒤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뒤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뒤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그러면 남는 게 이렇게 남겠죠. 이거에 대한 극한.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죠. 수렴합니다. 따라서 급수에 대한 합은 이렇게 나타나요. AN에 대한 급수는 조화급수로 발산하지만 요 AN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1을 곱한 거는 수렴하는구나. 자, 마지막 문제는 FN에 대한 급수가 균등 수렴하는지. 함수열 fnx는 명백히 전별 수렴합니다. 0하고 2분의 파이에서. 그럼 0과 2분의 파이에서는 수프리멈을 찾아야 되겠죠. 0과 2분의 파이에서. 수프리멈을 찾으니까, 맥시멈을 찾으니까 코탄젠트 x. 이건 스케치할 때 보여드렸죠. 그리고 명백히 6에다 친구간 0, 2분의 파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모두 양수니까 fnx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열에 대한 급수에 대한 균등수렴성. 자, 그런데 an에 대한 급수는 이거였죠. an에 대한 급수는 명백히 조화급수라서 발산합니다. 그런데 an이 요거로 정의되어 있어요. 함수열 fn에 대한 급수에 대한 균등수렴성을 판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함수열 fnx에 대한 급수가 균등수렴한다면 이게 항별적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 성립할 겁니다. 균등수렴한다면 그런데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 값이 조화급수로서 발산했었잖아요. 균등수렴할 수가 없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새로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교 판정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이스타러스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형태에서 이전까지는 부분합에 대한 수열로 찾아서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을 쓴다든지 상칸을 이용했었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적분을 급수로 바꾸는 거예요. 급수로 다음과 같이 바뀌어집니까? 정적분을 급수로 바꿨어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그러면 이
리미트 시그마와 시그마가 교환이 된다면은 수렴할 때가 돼야 되잖아. 근데 명백히 지금 등식이 성립하는 게 균등 수렴하지 않았어요. 발산했어요. 저하급수라서. 그 말은 fnx에 대한 함수의 급수가 어떻다고 판정할 수 있다?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수 있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2023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입니다. 유계다층권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네요. 명백히 0에서 0에 수렴하고 1에서 1에 수렴합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수프리멈을 찾아봐야 되겠죠. 전별극한 함수가 0이 되는지. 스케치예요, 지금. 그런 문제인지는 이제 밑에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함수열에 대한 최대값을 캐피털 Mn. 최대값을 찾으면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써야 되죠.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Mn을 일반항으로 하는 몇 급수, 이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수렴 반경은 루트 테스트, 근반정법이나 레이시오 테스트, 비판정법을 쓰면 되죠. 뭐 찾는 건 단순 계산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 함수열에 대한 함수한 급수가 유계다층 구간에서 균등 수렴하는지를 판정하는 겁니다. 바로 바이스트라스 판정법을 쓴 거네요. 그죠? 수렴 반경만 찾은다면. 왜? 그 수렴 반경 내에 이 도메인이 포함이 된다면 명백히 바이스트라스 판정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쉬워졌네요. 그죠? 2023학년도 문제. 자, 그래서 먼저 함수열 fn에 대한 맥시멈. 자, 일계도함수 판정법에 의해서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0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0, 1 바로 주어지나요? 이게? 한 번 더 쓸까요? 묶을까요? n-1분의 1 딱 3개 주어지네요. 그죠? 0에서는 0, 1에서는 1. 그러면 n-1분의 1에서 맥시멈을 갖겠죠? 따라서 함수열에 대한 맥시멈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mn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의 수렴 반경이니까 지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비판정법 쓰는 게 더 복잡하네요. 그죠? 루트 테스트를 쓰면은 수렴 반경이 바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 반경 찾아볼까요? 이 극한의 역수가 바로 수렴 반경이죠. 바로 오일러 넘버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이 되네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역수, 수렴 반경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렴 반경 2 내에서 mn을 일반항으로 하는 몇 급수는 수렴하죠. 수렴 반경 2 내에 주어진 도메인, 왼쪽 끝점 0, 오른쪽 끝점 1이 포함되네요. 그죠? 따라서 함수열 급수는 균등 수렴합니까? 바이스트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전년도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입니다. 자, 함수열 fn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실함수네요. 3개의 구간으로 주어져 있네요. 3개의 구간으로.
그러면 전별 극한함수는 0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요 각 구간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 요 각 구간에서는 수프리멈을 찾으면 되죠. 바로 찾아지네요. 그죠?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요거 음수니까 수프리멈이 뭐가 되겠습니까? 0일 때겠죠. 그죠? 그럼 요겁니다. 그리고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n제곱분의 1로 나타나겠네. n제곱분의 1. 그럼 함수열 fn에 대한 삼각한 영의 수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유개인 구간입니다. 유개인 함수입니다. n제곱분의 1. 오, 영의 수렴. 함수열은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삼각한에 의해서 균등수렴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열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닫힌 구간에서 고른수렴함을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러면 함수열 fn에 대한 수프리멈 n제곱분의 1로 바로 찾을 수 있죠. 이 세 개의 구간에 대해서. 마지막 구간은 뭐 할 필요 없죠. 0이니까. 바이스트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함수열 급수는 균등수렴함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전년도 문제예요. 그리고 이 함수열을 일반항으로 하는 특이적분입니다. 특이적분에서는 함수열의 균등수렴성과 관련이 없다고 했죠. 왜? 보장이 안 되니까. 이 an에 대한 급수를 계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마지막 구간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이 두 개의 구간에서 특이적분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 두 개의 구간에서 특이적분을. 첫 번째 구간은 다항함수, 두 번째 구간은 사인 함수니까 적분 계산하는 거 문제 될 거 없죠. 자, 그리고 단서에 n제곱분의 1은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해놨습니다. 수렴한다는 거. P급수에 대한 수렴값을 주어놨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었죠. 자, 그러면 균등수렴성은 바로 판정이 되죠. 바이스트라스 판정법에 의해서. 각 구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바이스트라스 m테스트 수프리멈을 n제곱분의 1로. 두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 마지막 구간 0은 할 필요가 없죠. 명백하니까. 따라서 함수열 fn에 대한 함수열 급수는 균등수렴한다는 거.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통은 이 균등수렴하는 게 두 번째 문제로 나왔었는데 바로 바이스트라스 판정법이 보이니까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해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함수열 급수에 대한 피적분 함수에 대한 특이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간에 대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특이적분 계산하는 겁니다. 다항함수니까 바로 적분되죠. 자,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값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특이적분이니까. t에 대한 극한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t에 대한 2차 함수네요.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t가 지금 0과 2n 사이에 있는 거죠. t가 지금 적분권의 윗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t에 대한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로 나오나요? 축의 방정식 찾으면 되죠. 안 그러면은 완전 제곱꼴로 고치든지. 축의 방정식 계산해 볼까요? t에 대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2차항의 개수가 2의 n 곱하기 ln의 2n의 제곱분의 1에 t에 대한 1차항의 개수 n제곱분의 n제곱의 ln 곱하기 2n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소거되고 번분수니까 다시 분자로 올라가죠. 그죠? n제곱 이거 소거되네요. 그죠? ln 2제곱. 그럼 남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데 안 끄집어냈네요. 그죠? 플러스가 되죠. 그럼 뭐냐면은 축의 방정식이 ln2n이 되네요. ln2n이 이 도메인에 들어가네요. 그죠? 오른쪽 끝점이네요. 이차관계수 음수니까. 그러면 ln2n에서 바로 최대값을 갖겠습니까? t에다가 ln2n. t에다가 ln2n 대입해 보세요. t에다가 ln2n. ln2n 대입하면 ln2n에 대한 제곱, 소고. 그죠? 2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뒤에 ln2n 소거되고 n 제곱분의 1. 그럼 최대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2n 제곱분의 1인가요? 축에서 뭔 값이 위로 불러오고 있으니까 축에서 멀수록 최소값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되는. 그럼 최소값은 0이네요. 따라서 이 적분의 최대값은 2n 제곱분의 1이고 최소값은 0이 되겠습니다. 특이 적분에 대한 극한을 취해야 되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n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임정리에서 이 특이 적분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네요. 그죠?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도 또 확인해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사인에 대한 적분이죠. 자, 그러면 적분을 계산하면은 다음 것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코사인에 대한 2파이 t네요. 그죠? 2파이 t. t에 대한 범위가 ln 2n 2 ln 2n이니까 양변에 2파이 곱해주면 되나? 2파이. 요게 2파이. 그럼 요게 4파이. 자, 그 다음에 ln 2n으로 나누는 거네요. 그죠? ln 2n. ln 2n. 그러면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t가 아니죠. 이게 코사인에 대한 그걸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요게 ln 2n분의 2파이 t. 요거에 대한 코사인이죠.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2파이하고 4파이의 사이가 됩니까? 그러면 코사인에 대한 최대값은 1 나오죠? 코사인의 최대값 1. 2파이하고 4파이 값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값에 대한 최대값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이 플러스가 딱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면은 2파이 n제곱분의 2 ln 2n. 최소값은 요게 1일 때죠. 1. 그때는 바로 뭐가 됩니까? 같아져 버리니까 0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은 0이죠. 최대값은 파이 n 제곱분의 ln 2n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n이 무한대로 가죠. 그럼 0으로 갑니다. 그럼 조임정리가 한 번 더 적용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이 적분에 대한 특이 적분값은 0이 되겠죠. 즉 시그마 a는 0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완전 또 새로운 유형이죠. 지금까지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를 한다면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함수열의 평등수렴에서 단원에서 사용했던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 특히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서는 함수열의 평등수렴을 판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정리가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 또는 삼각칸을 이용한 고른수렴 판정법.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에서는 절대수렴을 이용한 바이어스라스 판정법.
지금까지 감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 정리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